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워는 이 한 가지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없애버리면 정말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행복이란 말은 흔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감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이 말을 지우면 더 나아진다는 뜻이라니 뭔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너무 의식하고 추구하면 오히려 그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너무 큰 기대와 욕심을 부리다가 현실과의 간격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행복을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것은 더 이상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흔히 더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해질 거야,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행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목표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다. 누군가는 큰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진 이웃을 보며 부러워한다. 또 누군가는 이미 건강한데도 조금 더 완벽하고자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심을 부리면 정작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틈이 줄어든다. 행복을 너무 크게 그려놓으면 현재의 평범한 기쁨을 놓치기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려라. 그 대신 괴로움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 쇼펜하워 같은 사상가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행복을 크게 바라면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고 했다. 차라리 큰 쾌락보다는 고통이나 불행을 피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야 하나?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한다. 실제로 큰 목표를 세워야 더 열정이 생긴다는 이들도 많다. 이런 논란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이란 단어를 자꾸 떠올리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 가령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불행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 왜 나는 늘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해보자. 원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지만 행복이라는 거창한 기준을 세워둔 탓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행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현재의 평온함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행복이란 목표보다는 크게 아프거나 망가지지 않는 것, 너무 불행에 빠지지 않는 것에 집중해보라는 것이다. 예컨대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적어도 가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건강을 완벽히 지키겠다는 욕심 대신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들인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그럼 너무 평범하고 무난한 삶이 되어버리지 않나? 인생의 모험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지 않나? 실제로 역동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즉 큰 성공이나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지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고 단순한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자기 성격과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자주 떠올려야 한다. 가령 내가 가진 집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 집조차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살았을까라고 생각해보자. 순간적으로 아니,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또 내가 지금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잃어보기,
상상을 하면 의외로 소유한 것들의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 때로는 남의 멋진 집이나 화려한 옷을 보고 부러워하기 전에 만약 내 옷이 한 벌도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상실을 가정할 때 우리는 평소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또 다른 관점으로 행복과 불행의 사이클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람은 너무 편안해지면 오히려 그 편안함을 못 느낀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며칠 고생을 해보면 그냥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다리가 다시 좋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행복감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결국 우리는 불행을 겪어봐야 평소의 행복을 더 크게 실감한다는 말이다. 이걸 두고 행복이 곧 불행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말이 평생 불행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때를 겪고 나면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큰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나 불행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하자는 제안이 다시 떠오른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대신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지 말아야지라고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전교 1등을 목표로 해야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목표를 통해 더 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꼭 1등해야 해라고 의욕을 불태우다가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을 심하게 탓하고 우울해질 수 있다. 이런 반작용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좋다. 그래도 우리는 도전 없이 무슨 재미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맞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자극도 필요하다. 도전의 과정 자체가 재미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도전이 성공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는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충격이 너무 커질 것이다. 이렇듯 삶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큰 야망도 좋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자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야망이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행복이 아니라 평온이나 안정이라는 말을 써보면 어떨까?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불안하지 않은 상태일 때가 많다.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작은 행복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준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긴장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엄청난 성공이나 대단한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괜히 큰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부담을 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 그 실수 때문에 후회가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간 실수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 재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 누군가는 그래도 난 반성해야 해. 그래야 발전할 수 있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반성 자체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기 혐오에 빠진다면 문제가 된다. 인생은 길다. 잠깐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다. 피곤에 찌든 상태에서 억지로 반성해봐야 더 우울해지기 쉽다. 그럴 땐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편이 낫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잠의 힘을 강조한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같이 지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단지 고통만 키울 뿐이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괴로울 때는 억지로 깊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일단 잠시 휴식을 취해보자.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늘 쾌적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관계가 꼬이기도 한다. 그 순간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불행하게 느껴지기 쉽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니까 말이다. 그보다는 이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날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고통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거기에서 오는 작은 안도가 쌓여 일종의 만족감이 생긴다. 이때 우리는 이게 작은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낀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조용한 시간이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야외 활동과 사교 모임을 통해 더 큰 에너지를 얻는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은 행복의 형태가 모두 같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최고의 즐거움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행 자체를 귀찮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지만 다른 이는 오히려 직장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느낀다. 결국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은 크게 다치지 않고 크게 망가지는 일을 피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오래 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을 휴전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가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누군가는 이 표현을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삶에는 끝없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덜 다칠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쫓지 말고 다치지 않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부상을 피하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너무 무리를 하다 큰 부상을 당한다면 경기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명예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는 조언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명예나 체면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잘 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운이 나쁘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작은 실수가 크게 부풀려져 평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때 행복해지려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잃었을 때 극심한 불행을 느끼게 된다. 반면 남의 평가가 좀 나쁘더라도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라고 여기는 사람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기를 지켜낸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남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직업상 평판이 중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적어도 내 내면까지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는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바깥에서 보는 나와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 거리가 완전히 없으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매일 요동치게 된다. 또 행복하다는 표현을 너무 입에 달고 살면 어느 순간부터 그 행복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 이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해버린 순간 혹시라도 그 행복이 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행복의 절정은 순간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저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네. 크게 아픈 데 없고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으니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도감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설적인 조언이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러면 더 편안해진다. 그렇다면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나는 큰 성공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성공을 못 이뤘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다. 항상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도박하듯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성공하면 대단히 행복하겠지만 실패하면 아예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과 대담한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현명하다. 또, 우리는 종종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 때는 막상 진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기회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가끔은 산책을 하거나 혼자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철학자들은 고독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남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자랑하곤 한다. 그걸 자꾸 보면 부러운 감정이 들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찾게 도와준다. 다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무리해서 고독을 즐기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교류하는 편이 낫다. 이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니 고통을 줄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인생을 통틀어 어떤 사람도 평생 행복만 누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몸이 아프다면 치료를 받고, 마음이 지쳤다면 휴식을 취하고,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가 욕심내는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행복은 잠깐이고 대부분은 고통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행복한 순간도 많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이 충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불행이 많다고 여겨지면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애쓰면 된다. 행복이 많다고 믿으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다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애써 지워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꽤 괜찮네라는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 어떤 일이 꼭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난히 지나갔네라고 만족하게 된다. 누군가는 이걸 현실에 안주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큰 욕심과 기대가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쯤에서 정말 모험이 아예 없는 삶이라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물론 어느 정도 모험과 재미가 있으면 더욱 좋을 수 있다. 단, 그 모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 않을 정도로 조율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로 새로운 운동이나 예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지만 완전히 파산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정도는 아니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당한 도전과 큰 불행을 피하는 방법, 이 균형을 이루면 삶은 한층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바라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또 다른 길이다. 어떤 사람은 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라고 말한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지만 분쟁이나 비난은 적어질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겁지만 그만큼 갈등이나 실수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잘 보살피고 지나친 스트레스나 충돌을 피하느냐이다. 만약 내가 내성적인 편이라면 사람들과 너무 자주 만나다가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면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침울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무수한 변수가 존재한다. 어떤 시점에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어떤 시점에서는 사랑이나 우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 나이가 들면 체력과 환경이 변해서 우선순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때마다 행복이란 게 뭐였지라고 새로운 고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굳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들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히 생기는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살고, 어떤 이는 가족을 돌보고 싶어서 살고, 어떤 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자기 발전을 꿈꾸며 산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을 준다. 그러다 문득 나 지금 행복한 건가라고 생각해보면 행복이 뭐든 지금 이대로도 나쁘진 않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물론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없어라고 느끼는 시기가 찾아오면 어떨까? 그럴 땐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일단 몸과 마음을 돌보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가볍게 여행을 떠나보거나 혹은 평소 만나지 않던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인 부분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자는 말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편하게 살자는 제안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가처럼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산을 보며 실망할 수 있다. 게다가 내려오는 길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